안녕하세요. 이렇게 법사님을 모시고 건강경 공부를 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지난 1월부터 건강경을 새벽에 3시에 3독, 저녁에 1독을 하고 있습니다. 첫 출가 후에 집에 갔더니 구청에 들어가 있던 건물공사 준공 서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혼자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강 국장님께 전화로 여쭈어보니까 계속 바치고 절실한 마음으로 건강경 독송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발언문을 보내주셨는데 그대로 열심히 했더니 다음날 좀 통과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어서 강 국장님께 제가 고맙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출가하고 나자마자 난제 하나가 시원히 해결되는 큰 선물을 받아 법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래전부터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을 찾는 공부를 늘 하고 싶었는데 아직 결론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실성 없는 저의 성격 탓에 처음 결혼할 당시 남편이 산악회 회장이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 즐겁게 재미있게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어리석은 판단으로 결혼 37년 동안 남편이 저지르는 일을 뒷감당하느라고 저라는 존재는 없고 피곤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건축업자인데 3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열심히 정말 즐기면서 하는데, 자기가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가족들 말은 절대로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일을 저지르고는 합니다. 그 심성은 착한데 유독 제 말을 안 듣습니다. 저녁이면 로비를 한다고 술도 마시고 돈도 잘 쓰고 다니는데 자기 말은 다 옳고 가족들 말은 다 아니라고 하면서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일은 엄청 하는데 결과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저 역시 여러 업종에 일을 했지만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건물을 큰딸 이름으로 지었는데 무리하게 지어서 현재 많은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부처님 시봉하면서 살고 싶은데 현실은 늘 돈에 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난제들과 업보들을 다 해결하고 오로지 부처님 시봉 잘하는 삶을 살 수 있을런지요. 선지식 님이신 그 법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 그 박아들은께서 부인한테는 너무 가부장적이고 아주 일방통행식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데 비해서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렇죠? 네, 되게 친절하고 착해요. 근데 그렇게 가부장적이고 일방통행식이고 뭐 명령식이고 요런 것만 빼놓으면 나머지는 좋습니까? 나머지도 또 문제가 있어요.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하는데 말을 안 듣고 하니까는 들어오는 소득이 없으니까. 누구 말을 들어요? 바깥 남의 사람들 말은 잘 듣습니다. 제 말은 절대 안 듣고. 근데 그 이제 보살님 말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예. 거기가. 그건 장담할 수가 없죠. 예. 보살님 말만 들어서 왜냐하면 보살님도 사업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저는 그 뒷바라지 해준다고요. 제가 해가지고 거기 보충시키고 싶고. 근데 보살님도 지금 보니까 뭐 저 준공 검사 하시고 이러는 걸 보면 무슨 건축 쪽의 일을 하시는 것 같은 저 느낌이 들고요. 저는 안 하고 남편이 하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보살님 하는 일도 잘 안 된다라는 표현을 중간에 얘기하시고. 그러면 이게 아주 지혜롭지는 못하다라는 뜻이고, 지혜롭지 못하는 것으로 바깥으로한테 어드바이스를 한다고 해서 그분이 과연 잘 되겠느냐, 뭐 그건 내 생각일 뿐이지. 근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그 일방적인 고집 하나 이외에 다른 것이 좋다라면 그만하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상대가 왜 고집이 센 것처럼 느끼느냐? 그 상대가 고집이 센 걸까요? 보살님은 고집 안 세요? 그게 거의 그렇다고 그럽니다. 상대가 고집 세고 가부장적이고 일방통행식이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지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대요. 그러면은 지속에 그게 있으면서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은 바꿔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냐하면
지 고집이, 자기의 가부장적인 그런 성격이 그런 업장이 말하자면 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이가 가장 가까운 오빠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를 바꾸지 않는 한은 그이는 항상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아마 발근이의 말씀입니다. 뭐 이런 것은 가정을 하는 겁니다. 아, 그 사람이 꼴도 보기 싫다. 이 사람은 도저히 살 수 없다. 이 사람은 이혼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한다고 칩시다. 물론 이건 가정입니다. 이혼을 해서 다른 남자 만난다. 아, 그 남자는 부인의 말도 잘 듣던 양순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을 택해서 재혼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이는 어떨까요? 그이는 얌전하고 말 잘 듣고 이런 사람이 될까요? 발근이의 말에 의하면 절대 그렇지 않대요. 왜냐하면 내 속에 가부장적인 이런 소질은 다른 사람을 만났어도 그 소질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사람을 만났어도 나만 만나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발근이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그 일을 바꾸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바꿔도 잘 안 바꿔진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 일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마침내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나를 바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마 보살님 마음속에 굉장히 고집세고 남을 꼼짝 못하게 하고 가부장적인 그런 기질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이 일을 풀어나가는 가장 슬기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아마 발근이는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종 그렇게 고집센, 고집불통, 남이 말은 잘 듣고 내 말만 안 듣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얄밉고 이기주의 같은 그 남편, 거기다 대고 미륵존여랩을 하라고 제가 종종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이제 미륵존여랩을 하면서 미륵존여랩을 하니까 아, 그이가 좀 달라졌다, 나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뭐 지금 처음에 여기 와서 뭐 미륵존여랩을 했더니 난제가 해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듯이 고집 세고 아주 괴팍한 남편인데 그 아주 보기도 싫은 그 얼굴에다 대고 열심히 미륵존여랩을 했더니 어떻게 그이가 달라지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건 미륵존여랩의 위력이다. 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미륵존여랩의 위력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미륵존여랩이 그이를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그의 얼굴에다 대고 그의 고집센 그 아주 이기주의적인 그런 그 인상에다 대고 자꾸 하는 것은 실은 지 마음에다 대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고집센, 내 이기주의적인 이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라고 자꾸 부처님께 바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바치다 보면 내 이기주의적이고 고집센 그 마음이 가라앉아요. 가라앉은 것이 그 결과로 그의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미륵존여랩을 자꾸 해서 그이가 달라지더라라는 것은 미륵존여랩의 위력이 그의 고집을 꺾어서 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미륵존여랩은 그이한테 대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업장, 나의 가부장적인 업장, 나의 고집센 그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미륵존여랩입니다.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나의 업장이 없어지고 나의 사고방식이 변합니다. 나의 사고방식이 변할 때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나의 사고방식만 변하면 모르느냐. 그이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고집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게 아니냐. 이런 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은 내 업장밖에 없어요. 나는 내 밖에 다른 게 있다라고 봅니다. 가정이 있고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고 친구가 있고 스승이 있다라고 봐요. 나아가선 달, 별, 우주가 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밝은 이들은 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다 내 분별로 내가 소설을 하도 잘 써요. 기가 막히게 잘 씁니다. 내 소설을 잘 쓰는 소질이 그려놓은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 마음만 잘 바꿔서 해탈한다면, 내가 악인이다라고 소설을 쓰고 이름 짓는 것만 내 마음속에서 사라진다라면 밖에서 나를 괴롭힐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예. 인터넷 많이 들으셨으면 이 얘기는 제가 굉장히 많이 했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 걱정 마시고 그거 하나만 문제라면 폭다행입니다. 그것은 내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고집, 나의 이기주의 여기다 대고 정성껏 미륵준 요력을 해보십시오. 나만 항복받으면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흔히 이제 프로들, 프로야구 선수, 아주 전문가들 가장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남과의 싸움에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자기를 극복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보살님의 문제도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업장을 극복하는 것이 최대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만하면 굉장히 행복하세요. 가만히 보면 먹고 사는 것도 괜찮으신 것 같은데 더 돈 욕심 바르시지 마시고요. 업장만 닦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것을 아시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